노산군의 시신에 손대는 자 삼족을 멸한다. 1457년 겨울밤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16살 소년의 시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바로 어몽도라는 남자인데요. 영월호장이었던 그는 이 순간 자신과 가족 모두의 목숨을 내려놓은 거나 다름없었죠. 2026년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많은 사람들이 엄흥도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이야기가 끝난 뒤 진짜 역사는 훨씬 더 극적이었어요. 노산군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날 밤부터 그의 일가족에게 일어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종이 죽던 날 영월에는 기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떠들썩했을 텐데 이날만큼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시신을 거두거나 장례를 치러주는 자가 있다면 일가 친척을 모두 죽이겠다는 세조가 내린 명 때문이었죠. 백성들은 공포 속에서 아무도 단종의 시신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영월호장이었던 엄흥도는 그날 밤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직도, 재산도,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였죠. 이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선택이 아들과 손자, 그리고 그 이후 태어날 모든 후손들의 운명까지 바꿔버릴 거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움직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밤 영월에는 눈보라가 몰아쳤다고 해요. 급히 시신을 수습했지만 땅을 파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속에서 쉬고 있던 노루 한 마리가 사람 기척에 놀라 달아났는데 그 자리만 유독 눈이 녹아 땅이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어몽도는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 자리에 단종의 시신을 안장했죠. 그 이후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단종이 복권되고 조정에서 왕릉을 이장하려고 풍수지리 전문가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이보다 더 좋은 명당은 없습니다 라고 한결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능을 조성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단종의 장릉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어몽도는 그날 밤 바로 영월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관청에서는 곧바로 어몽도 일가의 행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신문하고 길목마다 군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월 사람들은 엄흥도가 어디로 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였을까요?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엄흥도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비록 입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를 응원하고 있었던 거죠. 음흥도 일가는 산에서 산으로 떠돌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세조의 수하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몸을 숨기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작은 소리 하나가 온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추적은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세조도 나이가 들었고 정권도 안정되어 갔죠. 하지만 어몽도 일가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양반 사대부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단종의 죽음은 양반들에게 부끄러운 기억이었어요. 사육신처럼 목숨 걸고 단종을 지키려 했던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침묵했거든요. 그런데 신분이 낮은 아전인 어몽도가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 이게 양반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몽도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죠. 어몽도는 결국 충남 공주의 계룡산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동학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그곳에서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돼요. 바로 생육신으로 유명한 김시습이었습니다. 김시습 역시 세조에게 벼슬을 거부하고 떠돌던 인물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고 깊은 우정을 나눴다고 전해집니다. 엄흥도는 그곳 동학사에서 스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몸을 추스렸어요. 산을 헤매느라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거든요. 그는 거기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정확한 사망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족보에는 1474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제대로 된 족보조차 작성할 수 없었거든요. 어몽도는 죽기 전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나서지 말라. 우리가 한 일을 잊지는 말되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이 유언은 후손들에게 오랜 세월 이어지는 굴레가 됐어요. 자랑스러운 조상을 감춰야 하는 모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어몽도의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룡산에 남았고 어떤 이들은 울산으로, 또 어떤 이들은 대구로 갔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성씨까지 바꿨다는 점입니다. 엄씨라는 성을 그대로 쓰면 추적당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일부는 염씨로 바꿨고 일부는 아예 다른 성씨를 사용했습니다. 한 가문이 여러 개의 성씨로 나뉘어 살아야 했던 거죠.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50년이 흘렀고 100년이 흘렀습니다.
세조는 죽었고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으로 왕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엄흥도 후손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아직 노산군이었고 엄흥도는 여전히 금기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585년 선조 18년의 일입니다. 조정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엄흥도의 종손인 엄한예에게 호역을 면제해주고 대신 노산군의 묘를 관리하게 한 겁니다. 아직 단종이 복권되지도 않았는데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엄흥도의 후손을 인정한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세조의 왕위 찬탈을 정당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살인파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졌어요. 의리를 중시하는 성리학자들에게 단종의 비극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668년 현종 9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암 송시열이 경연 자리에서 왕에게 건의를 올린 겁니다. 엄흥도의 후손들을 찾아서 조정에 등용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오랜 세월 몸을 낮추고 살던 한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성시열은 왜 이런 건의를 했을까요? 그는 성리학을 신봉하는 학자였고 무엇보다 의리를 중시했던 인물이에요. 그에게 엄흥도의 행동은 조선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였던 겁니다.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옳은 일을 한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절이라고 본 거죠. 현종도 이에 동의했고 엄흥도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조정에 등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30년 뒤에 찾아왔어요. 1698년 숙종 24년의 일입니다. 드디어 단종이 복권됐습니다. 노산군에서 단종으로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은 거예요. 그의 묘는 장능이라는 능호를 받았고 정식 왕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무려 241년 만의 일이었죠. 단종의 복권은 엄흥도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금기의 인물이 아니라 충신이 됐어요. 같은 해 숙종은 엄흥도에게 공조 좌랑 벼슬을 추증했습니다. 죽은 지 200년도 넘은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의 충절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1743년 영조 때는 엄흥도가 공조 참의로 다시 추증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영조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바로 세조의 11대 손입니다. 세조의 피를 이은 왕이 세조에게 맞선 엄흥도를 칭송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영조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탕평책을 실시하며 당파 싸움을 넘어서려 했던 왕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혈통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의리와 정의였어요. 엄흥도가 보여준 가치가 조선이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고 본 겁니다. 이건 영조 자신이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진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1805년에는 엄흥도가 사육신과 함께 영월 창절사에 배양됐습니다. 창절사는 단종을 위해 충절을 지킨 신하들을 모시는 곳이에요. 엄흥도는 이제 사육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충신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종 13년 마침내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충의는 충성스럽고 의로우며 과감하다는 뜻입니다. 조선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평가였죠. 엄흥도의 후손들은 이제 더 이상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조정에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줬어요. 단종의 묘를 관리하는 대가로 군역을 면제해줬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줬습니다. 수백 년을 견뎌온 가문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그 긴 세월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동안 가문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고 족보는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흥도의 후손들 사이에는 누가 적통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대구 군위에 있는 묘가 진짜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계룡산의 묘가 진짜라고 해요. 심지어 엄흥도의 묘가 3개나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엄흥도 일가가 얼마나 흩어져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오랜 세월 서로 연락조차 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각 지역의 후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상을 기렸던 겁니다. 어쩌면 그 모든 묘가 후손들의 진심을 담은 것일 수도 있어요. 시대는 계속 흘러 일제강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흥도의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엄흥도의 직계 후손인 엄왕섭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임시정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는 떠나지 않았고 독립운동의 한가운데에 섰어요. 여기서 놀라운 건 엄흥섭의 선택이 조상 엄흥도와 너무나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낸 거예요. 4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가문에 흐르는 정신 같은 걸까요?
사육신과 어몽도를 비교해 볼까요? 사육신은 정치적 복위 운동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정치적 야심 없이 순수하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어요. 권력도 명예도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옳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어몽도의 충절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몽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역 향리의 우두머리였을 뿐이죠. 영웅도 아니고 대단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비범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5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1457년 겨울밤, 엄흥도가 내린 선택은 그의 후손들에게 수백 년간의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자긍심도 함께 물려줬어요. 그 정신은 시대를 넘어 계속 이어졌죠. 570년이 지난 지금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570년을 관통해 우리에게 도착했어요. 권력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